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아침이 밝았네요.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모처럼 환하게 좀 웃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사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미국의 대선이라는 정치 불확실성, 여기에 실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금요일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될지 브리핑 뉴욕에서 한번 이번 주 전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6%, 그리고 나스닥 1.03%, S&P 500 1.11% 모두 1% 넘게 상승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의 상대적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도가 살짝은 기대치가 살짝은 낮아진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다우지수 가치주 영역에서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와 알파벳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M7이라고 부르는 기술주들 중에서 테슬라와 알파벳만 빠졌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 서치GPT라는 새로운 또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죠.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테슬라는 투자 의견이 계속 내려앉고 있어요. 이번에 또 매도로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한 증권사가 있었는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살펴보고요. 이외에 다른 M7 종목들은 엔비디아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조금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주 영역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한 3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 넘게 폭등했는데요. 확실히 기대치가 뭐 그렇게 컸던 종목은 아닌데 의외의 종목, 의외의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폭발하는 모습들, 최근에 어떤 시장의 대표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만들었던 체크포인트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시장으로 가보시죠. 저가 반발 매수라도 뭐 좋은 거죠.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처럼 이렇게 그린라이트 가득한 그런 핀비즈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메타까지 M7 중에 M5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와 구글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가 반발 매수 모처럼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이 흐름이 과연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반반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M7 이제 조금 힘들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주는 M7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알파벳 빼고 모두 실적 발표하거든요. 엔비디아 빼고 4개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진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가 반발 매수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닐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단순히 저가 반발 매수만은 아니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그 물가 지표죠. 뭐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이미 좀 빠진 구간에서는 안도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아마 지금 뭐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시즌 이런 게 없었으면 이게 가장 큰 이슈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또다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달에 9월이죠.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100%로 또 맞춰졌습니다. 오히려 9월에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베팅이 11% 넘게 늘어났고요. 3번까지 금리를 75bp까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0.4%, 아주 미미하지만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지난 금요일의 반등이 무의미한 뭐 저가 반발 매수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하면서 아무리 이제는 상수라도 그래도 기분 좋은 그런 반등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지지난주 주말에 트럼프 피격 사태가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사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혹시 또 뭔가 큰 이슈가 터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하나가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와 그 미셸 오바마 우리 부부가 당신을 지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후보로 나올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고요. 해리스 후보가 거의 상수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후보에게는 정말 날개가 달린 거죠. 민주당 지지층을 이탈 없이 다 결집을 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서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살짝 좀 파열음이 좀 들렸습니다.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잖아요. 러닝메이트인데 이 사람이 2021년도에 폭스뉴스에 나가서 얘기했던 게 도마 위에 올랐어요. 어떤 얘기냐면 차일드리스 캣 레이디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흔히 말하는 그 캣맘이라고 하죠. 아이가 없는 캣맘들이 미국을 이렇게 계속 리드하고 리더가 되는 것을 자기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발언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폭스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별로 크게 이슈가 안 됐대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라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특히 여성들, 예를 들면 헐리우드의 이제 제니퍼 애니스톤, 그리고 또 엄청난 MZ들의 그 등을 업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굉장히 크게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실제로 딱 이 얘기를 해요. 결혼은 안 했고 그 고양이는 한 3마리 정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이 사람을 계속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저쪽은 좀 힘이 생겼고요. 이쪽은 파열음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딩 기회를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지율 격차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바이든이 깎아먹었던 지지율을 해리스가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올려놓은 지지율을 지금 벤스가 좀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지지율 격차가 정말 진짜 이제는 미미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그냥 지지율로만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경합주에서도 거의 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대세론이 확 일어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정말 가속화됐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만은 조금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직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4개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줄어들지는 정말 변동성, 알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든 해리스 트레이드든 잠깐 중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두 지지하는 그 하나의 구간이 있다면, 영역이 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트럼프 후보가 이번 주말에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되게 크게 열렸거든요.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스트래티직 내셔널 크립토,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후보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 배경, 명분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비트코인 너무 많이 사 모으니까 미국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명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인상적이죠. Never sell your Bitcoin. 너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정말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크립토 컴퍼니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이런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나 이런 관련된 그 기업들과 함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서는 계속 좀 규제 이슈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를 좀 더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얘기겠죠. 해리스 후보가 그게 목표래요. 민주당이 좀 반기업적이다라는 정서를 자기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둘 다 비트코인 이렇게 좋아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관련된 뭐
상품이든 어떤 종목이든 관련 현물 ETF도 이제 많아졌잖아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기술주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알파벳 이 3개 빼고 다 발표합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50일선을 하회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규모 매도의 전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지난번 4월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한 2주 걸렸어요. 2주 만에 다시 본궤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도 한 2주 만에 2주 정도를 보고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빨리 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쇼피파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M7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여기 없잖아요, 리스트에. 그렇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좀 부담되는 종목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에 어떤 바이브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 오히려 조금 뒤처졌던 종목들이 그 로테이션 트레이딩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월가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M7 중에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이 2개 기업 빼고 주가 다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벳은 사실 개별적 이슈라도 있었거든요. 서치 GPT 여파라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점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느덧 4번째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습니다.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하향했고요. 근거는 3가지였어요. 중국의 어떤 그 불안감, 중국의 경쟁이 좀 더 심화되는 불안감, 그리고 유럽에서도 계속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IRA 보조금까지 없어질 것이다라는 3가지 근거였는데요. 충분히 근거가 됐죠. 이에 대해서 또 머스크 CEO가 얘기하고 있는 로봇 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테슬라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아닌데 그걸 계속 애써 외면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좀 실어봤고요. 그러면 테슬라가 과연 어디에서 터닝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지, 항상 테슬라는 안 좋다 얘기가 나올 때가 저점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살짝은 투자 심리 악화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 간단히 볼게요. 실적주고요. 하나는 3M 그리고 하나는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종목인데 3M 그렇게 크게 기대도 안 했던 가치주가 23% 폭등했고요. 데커스 아웃도어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신발 호카라는 브랜드 그리고 어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이번에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는 2개의 종목이 됐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치주, 기대도 안 했던 가치주는 실적 한번 좋게 나오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반대로 소비 심리가 좀 악화된 구간에서 기대치가 좀 높았던 종목들은 그 이상을 좀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의 투자 포인트로 잘 녹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요, 하락 출발했지만 등락을 반복했던 하루였는데요. 정규장인 오후 3시 30분에는 1,385원을 기록했고요.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1원 오른 1,384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PCE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예상 수준에 부합했는데요. 달러화 지수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PCE 지표 무난하게 소화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대비 1.42% 내린 4.19% 나타냈습니다.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4.2% 선을 내려왔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4.38%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10년물과 2년물 간의 역전폭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악화가 계속해서 유가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 6월 기준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 급감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유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1.37% 올랐습니다. 이 6월 PCE 가격 지수가 금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1.37%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국채 수요가 급증했고 이 채권 수익률 하락하면서 금값을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수익성 자산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 세계 2위 금 수입 소비국인 인도가 금의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6%로 대폭 낮추면서 수요를 부추긴 모습이었고요. 은값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보시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코델코에서 날씨로 인한 이 운영 차질로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면서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